그 박스 안쪽에 보시면 1번, 2번 해가지고 가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죠? 가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토킹 어바웃 해봅니다. 이 가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짜 비, 가짜.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제시한 거 말고 내가 만든 가짜 비율, 그런 법칙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비례식은 뭐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땡땡으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분수꼴로 주어지게 됩니다. A분의 B는 뭐 C분의 D는 2분의 F 이렇게 이게 주어지게 되면 얘가 우리가 이제 K라고 놓는 이런 비례상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B라고 하는 건 AK 맞지? D는 CK.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것은 EK와 같아집니다,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분모를 모두 다 더하고 분자를 다 더해서 그것을 나눈 이런 새로운 B를 만들었을 때 B 자리에다가 AK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CK 맞나요? EK 맞아요? 다 집어넣어서 A 더하기 C 더하기 E 네? A 더하기 C 더하기 E 자 K를 묶어내게 되면 그 약분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B의 값이 이제 이렇게 지워지다 보니까 K 원래 B하고 어때요? 원래 B하고 똑같아요. 같다 이거죠. 그럼 가짜인데 문제에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가짜인데 그럼 너도 자 저렇게 분수를 만드니까 K라는 답이 나온다. 단 뭐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은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에 있는 수가 0이면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하고 C하고 E를 더했을 때 이 값이 0 돼버리면 분모가 0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나눗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A하고 C하고 E의 합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닌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0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문제를 다시 푸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뭐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0인 경우 그 경우는 이렇게 나누는 게 더해서 나누는 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값은 나오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가비의 법칙은 반드시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 자, 그런데 뭐 그냥 더해도 뭐 됩니다만은 약간 바꿔가지고 내가 어차피 너가 K면 요거의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곱해줘요. 예를 들면 P라고 하는 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PA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Q를 곱합니다. Q 곱하기 C. 여기다가는 R을 곱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안 헷갈리게.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여기가 PB가 되고요. 그 다음에 Q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R 더하기 F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P와 Q와 R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더라도 역시 자 B 자리에 AK 집어넣고 D 자리에 CK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P, AK, Q, CK, R, EK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똑같죠, 그죠? 이게 주어지고요. 여기서 똑같이 K를 묶어낼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니까. 자, 묶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자
PA 플러스 QC RE에 묶어내고 K. 분모는 얘랑 똑같은 게 되죠. 그죠? PA QC RE. 그러니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물론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똑같겠죠. 절대 이 분모가 0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이렇게 너희들이 막 뭔가를 곱해가지고 더할 때는 그 분모 더해서 만든 이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K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K가 아닌 뭔데?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비를 만들었을 때 얘와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따로 답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비의 법칙을 써가지고 나오는 답은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0 되는 경우에 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응? 예를 들어서 내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잘 봐봐. 보면 잘 들어. x분의 x 더하기 y 이거하고 y분의 y 더하기 z 이거하고 z분의 z 더하기 x 이것은 이것과 같고 이것은 이것과 같다라고 이런 식이 나와 있다고 치자. 그때 이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이거분의 이거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때 걔를 갖다 여러분이 K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X 더하기 Y 얘가 이제 XK가 되는 거죠. Y 더하기 Z 얘가 YK가 되는 거죠. 자, Z 더하기 X는 이게 Z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똑같다면 요렇게 더한 것과 요렇게 더한 것도 어떻다? 둘이 같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다 더해버리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이쪽도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여기가 K가 붙죠. 그죠? 그럼 쌤 그냥 K는 2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고. K가 2가 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얘를 싹 없앤 다음에 선생님 K는 2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입니다. 그럼 근데 뒤지게 맞아야 돼. 자, 문자는 함부로 소거하는 게 아니죠. 양쪽에 똑같은 문자가 있다면 걔가 0이 아닐 때는 소거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자, 넘기는 겁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똑같은 모양을 묶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k 빼기 2 이렇게 묶이고 0 그런다고요. 그럼 답이 얘만 나오는 게 아니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능한 답은 k가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x하고 y하고 z가 뭐 되는 거? 0이 되는 경우라면 얘가 0이라면 k는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하나의 답이 되는 것이고 이 답은 두 번째. 자, 지금 x, y, z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모에 뭐가 됐어요? 합이죠. 그죠? 그죠? 분모를 다 더해서 0 된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답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항상 그래서 자, 가비의 법칙을 쓰면 두 개 답인데 선생님 지금 가비의 법칙을 안 썼는데요. 는 K 했잖아요. 맞아. 가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기 봐봐. K 나오잖아. 그지? 나오잖아. 저렇게 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너희들 근해 공식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자 이런 상황이면 이걸 쓰겠다고 질러가게 만들어놓은 공식이 가비의 법칙이야. 즉 이런 식이 있으면 이 K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자, 너는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확 압축해버리는 게 이거야. 분모를 다 더하고 분자를 다 더해서 B를 구해도 똑같은 K가 나올 거다. 자, 분모를 다 더한 게 X, Y, Z고 분자를 다 더한 게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야. 그런데 만약에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약분해가지고 바로 우리는 K가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답은 뭐냐?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면 이때는 따로 구한다고. X하고 Y, Z 다 더해서 0 돼버리면 그때는 잘 봐.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 이것이
아, 쏘리. 문제가 살짝 꼬였습니다. x, y, z, y, z, x, z, x, y.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예.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0이면 x랑 y 더한 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z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너는 마이너스 z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z분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요 놈은 얘가 마이너스 z이기 때문에 z분의 마이너스 z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때는 k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럼 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y 플러스 z는 누굽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똑같이 또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z 플러스 x도 y를 넘기면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때도 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이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답이 몇 개? 답이 2개. 자, x하고 y하고 z가 더해서 0이 아닐 때는 요런 답. 만약에 분모가 더해져가지고 0이 되는 그런 경우라면 답이 요런 답. 그러니까 답이 몇 개? 2개.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 분모의 합이 뭐 될 때? 0 될 때. 그래서 이 가비의 법칙을 쓰실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항상 자,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두 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요런 문제를 푸실 때 얘분의 얘는 얼마니?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비례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보통 K라고 놓고 푸는 게 정석입니다. K 놓으시고 식을 정리해가지고 자, 이걸 다 더한다 뭐 이런 연립의 방법을 쓰겠지요. 써가지고 식을 정리한 결과 자, 2배의 XYZ, K배의 XYZ. 짠짠 지우고 K는 2. 자, 짠짠 지운다는 얘기는 XYZ의 합이 뭐? 0이 아닐 때 지우는 겁니다. 0이면 못 지운다고요. 자, 만약에 얘가 자, 넘어가서 묶였을 때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 답이 돼, 안 돼? K가 2인 경우도 0이 될 수 있지. 답이 될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경우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이 되면 K는 2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XYZ 합이 0 되는 경우를 무시하고 찍찍 지운 다음에 K는 2다. 그럼 답이 반쪽밖에 안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비례식을 쓸 때 자, 이렇게 지우고 싶을 때는 0이 아니란 전제하에 지우시고 지금처럼은 이렇게 두 개를 곱을 나타냈으니까 너가 0일 때와 너가 0일 때 답을 두 번 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0이 돼버리면 이때는 K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이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이때는 K가 2 나오고. 원래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확 질러가는 게 자, 너와 똑같은 값은 분모를 싹 더하고 분자를 싹 더했을 때도 그 똑같은 값이 나온다 해서 바로 그냥 K가 2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만약에 자, XYZ가 0이 돼버리면 그때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Z니까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비례식의 값을 직접 구해본다. 요런 답이 딸려 나온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가비의 법칙입니다. 자, 1번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중. 오늘 비례식까지 공부를 하시는데 자, 가비의 법칙이라는 거 하는 걸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갖다 그냥 덧셈 뺄셈만 하려고 달라드리면 안 되고 좀 생각 좀 하세요. 예? 생각 머릿속에 이건 왜 이럴까라는 궁금 그런 걸 자꾸 해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는 나오는 식은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다? 는 뭐? K라고 놓고 푸는 게 정석이다. 그런 게 자, 앞에 있는 저 세 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잘 봐. A 더하기 C는 2K, A 빼기 B는 3K, B 더하기 2C는 4K.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가면 XK 되는 거니까 좀 이따 쓰시고 요거는 3A 더하기 4C는 XK. 나중에.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요.
아까처럼 여기 봐야지. 싹 더하고 싹 더하면 같다를 쓸 이유가 없어. 아까는 A, B, B, C, C, A, X, Y, Y, Z, Z, X 이렇게 좀 약간 형태가 똑같은 놈으로 구성됐을 때고 지금은 다 다르잖아. 가운데가 더했다 뺐다 두 배 붙었다가 안 붙었다 그러지? 이럴 때는 할 수 없어. 연립을 하는 거야. 잘 봐.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버리면 B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짝져 더하면 맞습니까? B가 지워지죠. 그죠? 네, B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C는 7K 그럽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A 더하기 C 위에 이 남아있는 거하고 얘를 갖다 연립을 다시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C가 얼마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5. 그렇죠. 그죠? C가 5K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C는 5K가 돼야 자 여기 똑같이 A 더하기 C가 2K니까 C가 더 추가됐잖아. 그지? 7K 되려면 C는 5K야. 그럼 A는 몇 K야? 3K.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그죠? 맞죠? 네, B는 몇 K야? 6K. 6K인가요? 맞아요? 네. 6K 맞죠? 아닌가? 맞아요. 아닌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맞죠? 그죠? 마이너스 6K 이렇게. 그럼 이제 A 대 B 대 C를 다 알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아 그러니까 3A 더하기 4C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가는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K가 되고요. 여기다가는 4를 곱하니까 20K가 되죠. 그죠? 얘는 얼마 돼? 11K 됩니다. 그러니까 X에 해당되는 게 얼마라? 그러니까 X는 얼마다? X는 11 그럽니다. 11.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그죠? 자, 원래 비례식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봐봐. 얘가 지금 보면 분모 분자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분수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각각 뭐 1이건 2건 또는 마이너스 1이건 뭘 곱해가지고 얘를 분모끼리 분자끼리 다 더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 여기 3A하고 4C가 나오도록 내가 할 거야. 근데 얼마를 곱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위아래에다가 여기다가는 P 여기다가는 Q 여기다가는 R을 곱할 거야. 곱해가지고 더 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B라고 하는 놈이 지금 이쪽은 B고 이쪽은 마이너스 B인데 둘은 이쪽은 B고 이쪽은 마이너스 B인데 자 얼마 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B가 사라져야 돼. 그럼 여기 위아래 곱한 수와 여기 위아래 곱한 수가 어때야 돼? 같아요. 오케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여기다가는 위에 아래에다가 P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 여기다가는 Q를 곱한다고 생각. 여기다가는 Q를 똑같이 곱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B는 사라질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자 분모를 싹 더해버리면 어떤 놈이 나오느냐 하면 자 2P 더하기 3Q 더하기 4Q 이렇게 돼. 그러면 저 위에 거는 자 AP에다가 AQ가 들어가니까 P 더하기 Q 바로치고 A 이렇게 정리가 돼. 물론 B는 사라져. 얘는 사라지고 여기는 C에다가 2Q를 곱하고 P는 곱한 그 꼴이 돼. 그러니까 P 플러스 2Q 곱하기 C 이렇게 남아.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위아래에 똑같이 곱해서 더했을 때도 너는 너와 같은 식이 된다는 거. 그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면 되니까 Q에다가 얼마, P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느냐 하면 P에다가 2, Q에다가 1이라는 걸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4가 되지. 그지? 얘가 3이 되고 그럼 분자가 얘랑 똑같아진 거지. 그러면 이거일 때 얘는 말 그대로 3A 더하기 4C가 되고
자, 아래쪽에 P 자리에 2 들어갔으니까 얘는 2, 2는 4. 그 다음에 Q 자리에 1 들어갔는데 요게 둘이 합쳐가지고 7Q니까 너는 7. 아, 그 11분의 3A 더하기 4C가. 이 주어진 식하고 똑같아지려면 분모가 뭐가 돼야 된다? 1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어. 이게 뭐야? 가비의 법칙이라는 거야.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도 너는 너와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짝대기 는으로 연결되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요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P에다가 2하고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분모가 11이다. 아,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야 된다? 1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는 K라고 놓지 않고 요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가비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1번, 2번 두 개의 문제. 1번은 제가 아까 풀어드렸고요. 2번까지 해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자, 프린트 저 뒤쪽에 있는데 계속 받아가셔야 되고요. 저걸 받아가셔가지고 연락에 연습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시고. 쌤, 몇 문제 정도 있어요? 50문제? 열만 나겠어. 근데 그냥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진짜 쉬운 거야. 1시간 정도만. 짱네요. 지금 1시간 공부하는 게 많다 그러는 거지. 아니요. 죽여버린다. 아니요. 야, 씨.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라니까. 에브리데이 수학 2시간. 영어 1시간, 국어 1시간. 그 다음 짜투리 또 1시간. 5시간만 하면 되잖아. 우와. 적다. 너 24시간 중에 5시간만 하라니까. 학원에서 썼는데. 학원에서 놀잖아, 너는. 왜요? 내가 너 책 보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늦게 와서 그런 거고요. 아, 됐고. 아, 야, 내가 늦게 오거나 말거나 너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지. 너 맨날 로비에 앉아도 탱자해도 핸드폰 쭉쭉 눌러도 와, 홈런이다 이지라고 자꾸 죽여.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공부 좀 하세요. 웬만하면. 아, 진짜 하기. 자, 두 번째 문제 푸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2번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이 표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A라는 그 학교와 B라는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비율 또는 이제 그 합격자의 비율인가요? 맞죠, 그죠? 두 학교에 수험자의 비는 몇 대 몇이고 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 학교에 3명이 왔는데 B는 5명 왔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면 6명, 10명. 그죠? 뭐 그런 식으로 A 학교와 B 학교 두 개의 학교의 합격자는 합격자대로 B, 불합격자는 또 불합격자대로 비율, 전체 비율. 자, 이 수험자라는 건 전체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합쳐서 요거 두 개를 뭐 해서 합해서 수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문제를 푸는 키워드니까 잘 기억하세요. 보통 이런 B가 나왔을 때 뭘 쓴다 그랬지? 비례 상수를 쓴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자, A 대 B가 합격자가 2대 3이니까 A를 2K명, 3K명 하고 싶고 여기를 7K, 12K 하고 싶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돼? 그거 왜 안 되냐 물었잖아, 내가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뭐?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그러면 몰라요. 21명인지 22명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7K, 12K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 700 몇 명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7K, 12K. 이거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부터. 너 죽는다. 너 말 돌리기야, 너 그냥. 그러니까 이게 700, 1200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B를 잡아가지고 7K, 12K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곱하기 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2K, 3K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예, B가 이거의 B는 이거의 B대로, 이거는 이거 B대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여기다 KK 공통으로 쓰면은요,
여기 2명, 여기 7명, 여기 4명, 여기 14명이라는 비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와 이거의 비율은 문제 설명했어, 안 했어? 전혀 그런 거에 언급이 없지, 그지? 근데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K 똑같이 써가지고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2대 7 되는 거로 잡으면 돼, 안 돼? 그럼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른 비잖아요. 이때는 비례상수를 다른 거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내가 만약에 2K명, 3K명으로 하면 얘는 L명, L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문자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이 정확히 2대 7 이런 비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비례상수를 2개를 잡아줘야 돼요. 그 대신에 이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 거. 이거는 방금 뭐라 그랬어? 이거 2개를 뭐 한 거? 더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3대 5는 어떻게 하면 3대 5가 나오는 거냐면은 요거 전체 인원수와 요거 전체 인원수의 비를 구하면 3대 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너와 너를 합친 것이 A 학교의 수험자니까 2K와 7L을 더하고 3K와 12L을 더해서 B를 구하면 그것이 3대 5다. 이렇게 B를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비례상수를 K와 L 2개를 잡아줘야 돼. 자, 표 짜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 보통 이런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내항, 외항의 곱은 값입니다. 자, 바깥쪽 거부터 5 곱하기 2 하니까 10K, 그 다음에 5, 7, 35L는 9K 더하기 36L. 자, 넘기고 받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K는 K대로 몰고, L은 L대로 몰고. K 붙이니까, K. 그 다음에 35 넘어가니까 L. 알고 보니까 K와 L이 같았더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K 잡으면 안 돼. 처음 출발할 때. 지금은 마지막에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K와 L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하니까 9K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더하니까 15K가 되는 거지. 3대 5가 된 거야. 자, 그래서 K에다가 이제 L을 바꿉시다. L을 바꿔주면 너도 K가 되고 너도 K가 돼가지고 자, 전체가 이제 이런 비가 나왔어. 자, 그러면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두 학교에 뭘 구하라? 경쟁률을 구하라.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몇 대 몇? 경쟁률 보통 우리가 어떤 뭐 대학 입학할 때 지원자하고 합격자의 비율을 보는 건데요. 자, 경쟁률 5대1 그럼 무슨 뜻이에요? 5명 지원했고 그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걸 5대1 그럽니다. 그럼 이제 경쟁률 A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가 몇 K? 9K잖아, 그지? 인원이.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합격이 돼? 2K가 합격되는 거지, 그지? 전체 이만큼 인원 중에 이만큼 비율 몇 대 몇? 9대 2. A 학교는 9대 2. 그럼 B 학교는 다 더하니까 15대 3. 15대 3이면 약분이 가능하네, 그지? 약분하니까 얼마? 5대 1. 이렇게. 자, 경쟁률은 이 학교가 9대 2, 여기는 5대 1. 이게 A, 이게 B. 자, 이해되셨나요? 예. 여러분은 오늘 무슨 공부를 하셨나요? 비례식 B. 네, 비례식 K. 비례상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자, 가비엘이라고 하는 아주 묘한 방법과 그죠? 예, 그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신 건데 자,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가비엘이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엔 제가 무리식 들어가겠습니다.